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을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는 하루 16시간, 일주일에 120시간, 1년 52주 내내 일할 뿐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행운아라 부른다. 일론 머스크. 감사스마일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무슨 부모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무슨 복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생활을 할까 부러워하는데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일단 내가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만 하면 큰 성공은 안 되더라도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감사스마일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 하게 되면 이제 창능에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또 정보를 갖다 듣고 계시는데 마침 창능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공공 사전 청약을 또 기다리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김서현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합니다. 고향 창릉 등 3기 신도시 4곳 첫 삽 뜬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 사거리가 화랑교차로 사거리고요. 이쪽이 GTX-A 공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도 GTX-A 공사를 갖다 양쪽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GTX-A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쪽이 창릉 지구가 이제 앞으로 들어올 이제 GTX-A 창릉 역세권, 이쪽 말 그대로 이제 초역세권, 그런 현재의 모습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너머가 이제 삼송입니다. 이쪽이 이제 삼송인데, 이 너머에 이제 지축까지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경기도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공중에서 바라본 모습을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 고향 창릉 및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4곳이 지금 착공에 들어갑니다. LH가 정부 핵심 정책 중 21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책임 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는데 어제죠. 28일 날 이렇게 3기 신도시 착공이라든지 뉴홈, 그다음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이라든지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전면 확대라든지 또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등 관련해가지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이제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향 창릉이 이제 올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반 착공이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반가운 소식을 드리고요.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나 또 이제 본 청약이 언제 될까 기다리신 분들께는 빠르면 창릉 3기 신도시 천마을 S4블럭, S5블럭, 그다음에 S6블럭, S5, S6, 그 다음에 A4 신혼님 항타운까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5블럭과 4블럭, 그 다음에 5블럭과 6블럭, 그리고 이제 신혼님 항타운 A4 이 세 곳이 먼저 천마을이 아마 올해 빠르면 뭐 하반기 늦으면 올 연말까지로 해가지고 착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 창릉 포함해가지고 3기 신도시 착공이 언제 들어가느냐. 작년에 이제 인천 계양이 들어가서 인천 계양 이후에 이제 올해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하남 교산 이제 이렇게 지금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3분기 이내라고 하면 늦어도 이제 10월 전에 9월 전이죠. 7, 8, 9가 3분기니까 9월 전에 남양주 왕숙하고 부천 대장하고 하남 교산 고향 창릉 또 제 주변에서 이제 그 고향 창릉만 사전 청약을 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또 하남 교산도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착공이 늦어도 올 연말 전에는 들어간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이어서 헤럴드 경제의 고은결 기자님의 인서울 절호의 기회 서울 역세권 로또 아파트 하반기 나온다. 수방사하고 성동구치소 부지 아파트가 하반기에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와 물량 확보를 협의 중에 있고 수방사 부지는 안타깝게도 지금 나눔형도 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이는 사진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특별공급이 접수된 당시 경기도 고양시 원흥역 부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의 홍보관 모습입니다.
감사스마일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뉴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멋지게 모델하우스 홍보관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전청약이라든지 본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향사업본부 홍보관도 한번 들리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동작구 본동에 있는 한강변에 위치한 수도방사 부지하고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사전청약 계획돼 있는데 지금 물량은 수방사 부지는 263호, 성동구치소는 320호인데 잘못하다가는 여기가 원래는 사전청약 그 일반 물량으로 지금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S3블럭의 나눔형의 인기가 정말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방사 부지를 또 나눔형으로 할지 이거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또 나눔형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형과 나눔형, 선택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동작구 수방사가 이제 일반형이었습니다. 일반 분양형이었고 성동구치소도 일반 분양형이었는데 지금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너무 지금 지난번에 지금 S3블럭의 나눔형의 인기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수방사 부지를 갖다가 나눔형으로 지금 할 수도 있다. 근데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분양주택이긴 하지만 이제 LH하고 7대3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반형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께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이제 반대로 또 미혼 청년이라든지 또 나눔형을 갖다가 또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생각지도 않은 또 좋은 또 그런 주택이 지금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이게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수방사 부지, 그러니까 동작구 수방사 부지랑 성동구치소 두 개의 부지를 다 일반형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원래 계획은 일반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또 나눔형으로 해서 변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관련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눔형으로 하지 않고 일반형으로 공공분양을 갖다가 해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어제 저출산 그런 대책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번에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눔형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또 비즈워치의 송재민 기자님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연말 고덕 공양 창릉 수방사 왕숙은 언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딱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또 딱 일목요연하게 지금 나와 있는 표가 있어서 그 표를 갖다 좀 참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분양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공공분양도 상당히 잘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식 자체가 이제 공공분양 LH, SH에서 지은 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분양에도 좋은 입지가 있는 지역, 특히 또 창릉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공공분양 당첨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분양 못지않은 그런 좋은 단지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 3,300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수방사하고 성동구치소가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지금 사전청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 청년 공공주택 사전청약 계획 관련해서 이제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마곡 10-2블럭과 마곡 택시차고지 그리고 고덕 강일 3단지라든지 명목 행정타운 위례 A1 14블럭 같은 경우는 다 나눔형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덕 강일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에 나눔형을 했었는데 보시면 일반 분양형 같은 경우가 원래는 수방사하고 성동구치소 그리고 대방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동작구 수방사가 잘못하면 나눔형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이어서 수도권 청년 공공주택 사전청약 계획은 작년 하반기에 창릉과 양경 역세권은 끝났고 올 상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942가구, 안양 관양지구가 276가구. 여기 이 두 세대는 나눔형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형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상반기 하반기에 통틀어가지고 남양주 왕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 창릉 선택형은 하반기에 600가구. 제가 판단했을 때는 B5블럭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건 뚜껑을 까봐야지 S11블럭 아니면 B5블럭인데
이거는 뚜껑을 갖다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남양주 진접 2지구하고 구리 갈매 역세권, 또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도 선택형으로 지금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남 교사는 올해도 지금 그 사전청약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남양주 광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 창릉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남 교사를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는 아마 올해는 공공주택 사전청약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될 것 같다. 내년에 아마 분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다양한 공급 유형에 따른 일정과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제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미리미리 제가 이야기 좀 드렸던 수도권에 있는 청년 공공주택 사전청약 계획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또 나는 인서울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인서울 하겠다는 이 동작구 수방사 부지라든지 성동구치소 아마 올 상반기에 늦어도 6월 전에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텐데, 사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갖다 갖춰야 되는지, 또 조건을 갖다 어떻게 내가 해놔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조금 무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네, 목 감기가 조금 걸린 것 같은데, 그 낮 기온하고 아침 기온이 거의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각자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스마일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몸 건강 관리를 신경을 쓰는데도 최근에 너무 아침 기온이랑 낮 기온 또 저녁 기온이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의 김복준 기자님이 어제 속보로 지금 냈는데요. 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공이 된다. 국토부 규칙 변경이 된다는 이 소식 이야기 좀 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다자녀 특별 공급을 할 때 다자녀 기준이 아마 3명에서 2명으로 아마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28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의 추진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주재한 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관련해가지고 공공주택 관련해서 이제 현재는 3자녀 이상으로 해서 다자녀를 갖다가 했는데, 이제는 2자녀, 2자녀만 있으면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제 3자녀가 아닌 2자녀부터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처럼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다자녀 특공 기준을 바꿔도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3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2자녀까지로 다자녀로 본다면 다자녀 특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다고 항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도입이 되는 거지만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3자녀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내 집 마련을 공공사전청약이라든지 공공분양으로 분양을 갖다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미리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사전청약의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사전청약에서 본청약 때까지 내가 또 뭐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각자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이라든지 또 창릉 3기 신도시의 착공이 언제가 될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늦어도 올 하반기, 늦어도 3, 4분기 전에 이렇게 LH에서도 지금 강하게 창릉에 착공을 갖다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창릉이 이렇게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창릉 천마을 쪽으로 해서 먼저 착공이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창릉역 아래쪽으로 해서 2단계, 그리고 창릉역 북쪽으로 해가지고 삼성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3단계로 해가지고 아마 1단계, 2단계, 3단계 방향으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창릉 천마을 S5블럭과 S6블럭,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 A4 이 3개의 블럭이 아마 먼저 지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게 착공이 들어가면서 이제 옆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라든지 같이 병행해가지고 봉제산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쪽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창릉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기반공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토지 보상이 올 전반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들어가서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사전 청약 되신 분들이라든지 또 창릉 3기 신도시의 공공 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께 그래도 좋은 그런 소식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창릉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창릉 포함해가지고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다 하락이다 앞으로 부동산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저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부동산은 지금의 이런 상황이랑 또 앞으로 내년의 상황이랑 앞으로 5년 후 상황은 분명히 달라지고, 특히 고향 창릉에 있는 이런 미래 가치라든지 이 공중에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고향 창릉은 정말 평지에 중앙에 또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창릉에 이렇게 창릉천을 따라가지고 최근에 이제 봄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릉을 이제 막 오시고, 지난 주말에도 외국인들도 이제 막 자전거로 막 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창릉의 그런 미래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창릉천도 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에 당첨되신 분들이나 또 창릉 신도시를 갖다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창릉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 스마일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께서 이제 보이스톡으로 제가 연락을 갖다 저에게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제 방송을 갖다 꾸준히 보시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에게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싶고 또 저에게 또 어떠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록을 갖다 보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제 주 시청자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주 시청자긴 맞는데, 해외에도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게 해외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해외에서도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는 저는 그런 물음표를 갖다가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해외에서도 제 방송을 갖다가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뻤고요. 이 고양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고 있고, 또 어제 또 저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양시라든지 이제 서울 서북부 이쪽으로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찬 응원의 메시지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은 제가 지금 목 상태도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긴 하지만 매일 아침에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을 하면서 아침에 제가 좋은 글로 이 일론 머스크처럼 감사 스마일은 행운아라고 불려지도록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하루 16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을 대충 따져봤더니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 주 6일 일을 합니다. 주 6일. 주 6일, 일요일 하루 쉬는데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사 스마일을 보면서 행운아라고 좀 그러니까 불려지기를 감사 스마일은 제 개인적으로 소망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감사 스마일 TV 끝까지 시청해주신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창릉 3기 신도시에 감사 스마일은 꼭 갈 거고, 저랑 같이 창릉 3기 신도시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창릉이 언제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